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나기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나기를 매수의 기회로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한 달 만에 주가 790선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어제 국민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코스피는 0.38%나 오른 2,43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특히나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가 일제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제 3.9% 오른 791포인트로 장을 끝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2018년도 증시 흐름 전망해보고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지 전문가들의 추천주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장 개장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2018년도를 겨냥한 종목이시겠죠? 어떤 종목인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호성입니다. 최근 11월 27일 554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 증설을 공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따른 실적 반영이 201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동사의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은 업황 호황에 따라서 가동률이 100%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생산하는 반도체 특수가스는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6불화 부타티엔 그리고 금속 접착 형성에 사용되는 6불화 텅스텐 등입니다. 6불화 부타티엔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고요. 6불화 텅스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동사를 비롯해서 효성, SK 머티리얼스 등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감안하지 않는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의 매출액을 올해 854억 원, 내년에는 940억 원, 2019년도는 1,055억 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증설분은 19년도 실적에 반영하면은 연간 매출액이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규모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고성장이 지속되는 전기차 부분의 성장 매력도 상당히 높은데요. 지난 6월 15일 전해질 첨가제 부분에서 연간 2,000톤 이상 규모의 증설 공시를 했습니다. 상업 생산은 2018년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선제적인 증설 결정은 향후의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분기와 3분기에는 중국 현진 파트너사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둔화 재고 조정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일회성 요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합작 파트너사가 현지 업체로 교체됨에 따라서 신규 고객사 확보 및 현지 판매 확대가 기대됩니다. 전기차 부분에 이어서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의 증설 결정으로 인해서 동사의 실적 성장성 및 밸류에이션 매력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유망 종목으로 후성을 추천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로 공개가 됐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LG전자 보겠습니다. 어제 LG전자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실적 호조 기대감에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 7.86% 상승이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장중 최고가가 나왔었는데 먼저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예. LG전자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우상향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지난 과거와 달리 지금 LG전자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이 이제 휴대폰 사업 부분인데 일단 이 휴대폰 사업 부분의 이제 실적을 커버할 만한 그런 대체적으로 이제 커버할 만한 그런 사업부가 지금 프리미엄 가전 사업부, 그리고 전 글로벌적으로 지금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사업부가 실적을 굉장히 좀 좋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LG전자 추가적으로 지금 전장 사업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우상향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분할 매수를 대응하시고, 제가 그때 과거에 95,000원대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네. 그때 매수를 하셨던 분은 지속 보유를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는 박용경 팀장님의 포트에 있는 종목이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추천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또 장중 최고가 기록이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볼 텐데 어제 주가가 시총 1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5%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3, 2, 1.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일제히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김지훈 차장께 듣겠습니다. 네, 예. 그 상반기부터 계속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3인방 강하게 좀 주가가 계속 상승했는데요.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계속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바이오에 대한 워낙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어제 뭐 682억 그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와서 매출도 안정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털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따가 뭐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고, 예,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20만 원대 그 잠깐 20만 원대 깼다가 또 20만 원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 또 약간 하방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언제든지 들어오고, 또 최근에도 기관이나 외국인 쪽 수급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 신규에 관심 있으신 분은 20만 원 빠졌을 때는 좀 한번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내년 초에 코스피 시장으로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 중장기 전략으로 지속홀딩 가능하겠다. 오늘 유망주에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또 듣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볼 텐데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죠. 어제 현대중공업 유상증자 소식에 거의 뭐 하한가까지 급락이 있었고요. 현대미포조선은 16% 하락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그래도 조선주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은 괜찮다라는 의견이 그 이전까지는 좀 있었는데 어제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볼 수도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김지훈 차장님. 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중장기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익의 모멘텀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현대중공업 1.3조 가까운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우려로 반영할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지만 4분기의 적자가 내년에는 좀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물론 신규 수주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너무 그러니까 휘둘려서 급하게 손절 처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중장기로 매출과 이익에 대한 모멘텀 뭐 깨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어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정적인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팀장님.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 그 대표적인 3사, 그 현대중공업, 삼사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의 모든 회사가 지금 조선업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래 예측을 해봤을 때는 점점 좀 좋아질 것이다, 회복세를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악재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접근은 좀 절대 하지 마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마지막 주식 시장이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장이 개장이 된 거고요. 잠시 뒤에 시가총액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봐드립니다. 저희 출첵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2018년도 증시 흐름 전망해보고 전문가들에게 유망주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2부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주가가 0.38% 상승이었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좀 돋보였었지요. 오늘도 양지수 모두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어제 삼성전자 2%대 강세가 있었고요. 오늘도 0.45%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75,500원 선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은 좀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었죠. 신한지주 오늘도 추가적으로 0.2% 더 빠지고요. 반면에 KB금융은 오늘장 강보합세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종목별로는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대 조정을 받는 반면에 네이버 추천하신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주가 0.46% 오르고 있고 그 밖에 LG화학의 주가 역시 0.5%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배당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지수 모두 견고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0.11% 더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439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가 오늘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거고 하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어제 종가 수준이죠. 79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좀 살펴봤던 셀트리온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15%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도 0.36% 정도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9% 올랐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도 추가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저가 매수세 유입의 신라젠의 역시 어제 7% 급등 이후로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은 1% 가까운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또 신고가를 갈아치웠었고 모바일 게임 신작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슈진의 주가도 어제 9% 급등이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3% 더 오르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웹젠의 주가 흐름도 괜찮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018년을 빛낼 유망주 탑5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두 분께서 주셨던 종목 추천하셨던 종목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경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5월 10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161%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이고요. 2018년도에도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있으시죠?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지나 했었는데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파라다이스 3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렇게 수익 많이 나는 종목을 주시리라 믿고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박용규 팀장님, 대한광통신. 네, 대한광통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사실 지금 5G 관련된 주들이 곽강을 받을 시점이 본격적으로 내년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뭐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KMW라든지 기가레인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좋은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저평가되었다라든지 뭐 아니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조정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분이 기업에서 가장 주가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의 영속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광통신이 좀 가장 괜찮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슈 테마 5G 테마를 담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 그 5G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광섬유에 광케이블에 들어간 광섬유를 생산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일단 거의 대한광통신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앞으로 향후 영업이익 실적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콩고와 프랑스에서 지금 프랑스 수주권은 건너서 수주를 하긴 하겠지만, 그 광케이블 구축 수주권들을 지금 대규모 수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대한광통신의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실적 부분도 동반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걸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의 비중은 조절하시는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서 좀 조절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160%의 수익입니다. 대한광통신 어제장 또 장중에 23%나 급등이 있었거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특별히 축하의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볼게요. 단기간에 파라다이스로 30% 수익을 내셨는데 2018년도에는 어떻겠습니까? 네, 예. 일단 2018년도 이제 그 대규모 복합 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역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경제 제재로 직격탄을 맞았던 거는 좀 그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 관련해서 판매 관리비, 마케팅비 같은 판매 관련비 관리비가 급증해서 외부 차입금을 조달해서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된다는 우려까지 있지만 3분기 역시 실적 개선세로 굉장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 현금 창출 현금 흐름도 보시면 1분기에 104억에서 550억대까지 회복이 되었다고 본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VIP가 늘면서 드롭에 고객이 게임에 투입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 대비 20% 증가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파라다이스 영업이익률 1분기에 마이너스 5.4%에서 지금 플러스 5.7%대까지 회복됐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파라다이스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중국 VIP 드롭액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한중 관계 해빙 모드에 따라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대통령 갔다 온 거 나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보여서 실적은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가 더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상적인 재무 안전성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방 산업의 업황을 보고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리뷰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날지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또 듣겠습니다. 자, 올해 시장은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2018년이 기대가 되고요. 2018년도 증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박용균 팀장님. 네. 먼저 2018년 좀 말씀드리자면 2017년 한 해는 반도체 업계 위주,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였다면 2018년에는 코스닥 중심, 그러니까 코스닥 150 상위 150선에서 좀 중심적으로 중형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 가능한 금액이 무려 1조에서 많게는 9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연기금 쪽에서 이제 시장상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급은 들어오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연기금에서 수급을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벤치마크 지수가 지금 코스피 200 지수와 200 지수가 지금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쪽으로 벤치마크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 코스닥 쪽에도 좀 좋은 수급, 그러니까 연기금 중심으로 수급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렇다 보면 그간 소외되었던 중형주, 그러니까 실적과 영업이익, 그런 모든 부분들이 회사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었던 주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2018년에는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주와 그리고 5G 그리고 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그런 쪽으로 좀 중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LGU 플러스라든지 대한항공통신 그리고 기가레인 그리고 뭐 그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뭐 OCI라든지 웅진에너지 그런 주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2018년에는 일단은 기대되는 그 글로벌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선진국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이라든지 지금 일본이라든지 지금 충분히 좀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애플 그리고 팽이라고 하죠. 그런 4대 구글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거의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8년에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냐 아니면 완만한 기조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 않겠냐라는 좀 관점을 좀 드리겠고요. 그와 반면에 그 중국이나 신흥성장 위주로 지금 좀 성장세가 좀 두드러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인도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기존에 조금 각광을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활발히 되면서 신흥 성장국 위주로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시장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뭐 물론 상승 흐름은 유지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겠지만 코스닥과 코스피의 비중을 좀 섞어 가져가라고 관점을 좀 가지신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2018년은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포함된 신흥국 증시가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이 좋을 것이다 였고요. 김준 차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2018년도 기대가 되십니까, 차장님? 네, 2018년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그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 상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필두로 너무 IT의 독점 그 편중된 그런 뭐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업종별 산업별 그 종목별 좀 확산 장세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출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데요. 수출 금액과의 상관계수가 0.95 그리고 수출 금액과 매출액의 상관계수가 0.93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좀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고요. 전반적인 그 글로벌 경제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예상하는 경제 지금 성장률은 미국이 2.3%, 유럽이 1.9%, 그다음에 일본이 1.2%, 중국이 6.8%, 글로벌 전체적인 GDP 성장률은 3.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3%대 좀 내년에도 좀 견조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소비 역시도 9년 만에 2018년도에 3.1%까지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의 성장이고 그다음에 확장 그리고 수출에 대한 호조 부분 민간 소비 회복에 따라 코스피도 여전히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2017년도가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됐다면 18년도는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이익보다는 매출이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걸로 보시면 이머징 쪽의 인프라 투자 확대 2018년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부의 신아세안 정책과 맞물려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쪽도 추경 실행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내수 소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매출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확산과 매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업종을 좀 보시면 역시 신장 모멘텀 확대가 예상되는 게임 업종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의 수출 비중 내년에 50%대 재진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역시 한중 관계 정상화에 따른 최대 수혜는 콘텐츠 그리고 드라마 판매 확대로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미디어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역시
하반기에 글로벌 3상 종료가 예상이 돼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되는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업종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주력 종목으로 가져오는 종목들 소재와 산업재 쪽도 역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국정목표와 전략을 제시한 산업 지원 대책의 수혜를 받을 호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증시 추세적 흐름으로 코스닥이 상당히 영향력이 확대되고 코스닥 증시가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역시도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상승 탄력이 높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상 코스피는 8배 수준이고요. 다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2017년에 올해 코스피의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율이 32%,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52% 대비해서 내년은 좀 영업이익 증가율이 13.5%, 당기순이익이 11.7%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점은 있지만 여전히 매출과 이익에 성장하는 데는 그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해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몇몇 종목만 오르던 편중된 시장에서 종목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장이 펼쳐질 것이다. 2018년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2018년을 기다려도 되겠다, 맞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박용균 특장님. 네, 일단 내년에는 올해도 그랬지만 예. 내년에도 금리 상승 기조가 조금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 폭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지 미국 연준 금리 인상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인상 그런 수준들을 좀 격차를 물론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뭐 어차피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는 맞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을 좀 중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뭐 2%대나 3%대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얼마만큼 금리 인상이 될지는 좀 내년에 좀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은행주나 금융주나 그리고 보험주 쪽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2018년 그 가장 좀 빅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그리고 뭐 월드컵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미치는 영향들은 그 글로벌적으로 내수 경기라든지 내수 경기 활성화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국가들의 지금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5G라든지 가상화폐 또 한 번 2018년에 가장 큰 이슈로 한 번 더 떠오를 것 같은데 일단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라든지 이런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가상화폐 버블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접근을 지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실 봤다는 분 그리고 해킹으로 인해서 손실을 엄청나게 봤다라는 분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신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버블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IT 버블 같은 실체가 있는 버블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뭐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인터넷이 새롭게 우리나라에 글로벌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전 세계 그 글로벌 시장을 좀 좁혀놨다면 지금 가상화폐에 기반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또 한 번의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속도를 빨리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 좀 옥석을 가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까 전에 5G는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주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면 현대에서도 최근에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좀 밝혔고 지금 뭐 기업의 IPO처럼 ICO도 지금 단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그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모다라든지 그리고 비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제가 꼽는 빅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주요 산업 빅 이벤트인 월드컵과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 글로벌 경기, 내수 경기들, 그리고 가상화폐와 5G 요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좀 좋은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같은 관점에서 또 유망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잠시 뒤에 보겠고요. 2018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업종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는 어떤 이슈들을 꼽으십니까? 아, 네. 예. 박영균 팀장님이 중요한 이슈는 다 말씀을 해준 것 같고요.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를 보시면 일단 1월 달엔 CES 전시회가 있고요. 그래서 전자 그 부품과 전자업체들 조금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양해와 전인대가 내년 상반기에 있으니까 그 중국 관련된 인프라 관련 회사들 좀 눈여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태리 총선도 있고, 그다음에 BOJ 이제 금리 또 일본이 금리 올릴 경우를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도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이제 중국 A주 MSCI 편입되면 일부 또 그 자금 유출에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ECB의 테이퍼링 종료가 되면 좀 테이퍼링 종료는 하반기를 예상하는데 시중의 유동성 흡수로 주가가 또 하락에 또 그 우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그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과 그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실행으로 코스닥 쪽 얼마 전에도 연기금의 투자 관련돼서 뭐 이슈도 있고 했었는데, 코스닥 쪽 계속 좋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좀 수급이 상당히, 기관 쪽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종목별 확산 전망이 되고요. 배당 성향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도 좀 안정적으로 그 중장기를 좀 끌고 가시기에 고배당주 종목들 계속 좀 은행의 예적금의 대안으로 충분히 활용해 보실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배당 수익률, 전체적인 배당 수익률이 약 2.3%로 은행 예적금을 상회하는 좋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 줬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한 규모가 지난 2년간 약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정부도 책임 투자 확대 기제로 책임 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등 주주가치 중시 문화가 확산돼서 증시 전반적인 그 업황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은 좀 뚜렷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액션 플랜 발표하면 이제 4차 산업 관련 수혜주들도 좀 계속 긍정적인 이슈로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연말 연휴를 앞두고 쉬는 동안에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정비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18년도 투자 전략, 그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박용균 팀장님.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 상승장이 올 것이라는 판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2017년에도 그랬듯이, 한 해에도 그랬듯이 2018년에도 큰 증시 흐름이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그 중심 자체는 코스피 대형주가 아닌 코스닥 중형주 중심으로 좀 옮겨갈 건데, 일단 지금 초반에 그 연초에는 일단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시다가 조금씩 모아나가는 그런 분할 매수에서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코스닥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중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리스크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한 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년 초부터 내년 말까지 코스닥 중심인 중형주, 그러니까 실적 위주인 중형주 코스닥 상위 150선을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화폐주나 5G 통신주 같은 5G나 그런 통신주 관련주, 그리고 뭐 월드컵과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주, 지금 제가 아까 좀 빠졌는데 그 카지노 관련주,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오면서 또 강원랜드 같은 특수한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도 1월에서 2월 정도 흐름을 좀 주가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적으로 지금 CES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CES 이벤트 이후에 TV 가전 부분에서 좀 폭발적인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라든지 지금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지만 LG전자는 계속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뭐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 지금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라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LCD 외적으로 생산 라인을 좀 잘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유망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압축해서 공개해드리는 시간 잠시 뒤에 가질 거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는 2018년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네. 2018년 글로벌 경제는 확장적 성장기 골디락스. 골디락스는 먹기 좋게 따뜻한 상승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좀 차별화를 좀 잘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2018년 역시 IT 대장주 어떻게 될 것이냐, 완만한 실적 증가로 상승은 하겠지만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레벨업에 대한 유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그 코스피에서 반도체의 기여도가 막 72%였다면 내년도에는 반도체 이외의 업종에서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59%, 약 60%까지 증가할 전망이라 업종별 확산은 분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의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헬스케어 업종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중의 금리의 상승이 가파를 경우에는 역시 가치주, 그리고 소재 산업재, 금융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키시면 좋겠고요. 금리 상승 시기에는 소재 산업재에서 경기 민감 소비재, 금융주 쪽으로 순환한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추세 상승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투자 자금의 그 이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채권 쪽의 자금도 조금 주식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통화 긴축 정책이 누적되면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이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화 긴축 정책,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 정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때 매도 타이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매도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2018년도 미리 보는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저가 매수 관심주를 들을 텐데요. 그 전에 수익률 많이 나고 있는 종목 리뷰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9월 5일에 셀트리온을 추천하셨었죠? 지금 수익률이 95%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소폭 오르고 어제만 15% 급등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네, 다시 최근에 이 바이오 종목들 분위기 살아나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전일에 기관의 매도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은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는 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길게 내년까지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정고점 부근인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일부 매도를 하셔도 좋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신다면 25만 원 정도까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월 5일에 추천하셨던 셀트리온이 현재 95%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봤는데 2차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사신 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장 저가 매수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보이셨습니까? 네, 서진 시스템인데요.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해서 통신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뭐 반도체,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이 생산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적은 이 2017년 3분기까지는 뭐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는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4분기부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통신 장비 매출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분기 영업이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2018년도를 본다면 뭐 신흥국에는 포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 그리고 한국 등의 5G 인프라 투자로 통신 장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 서진 시스템에서 들어가고 있는 자동차용 부품이 이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부터 해서 2018년까지 본다면 뭐 실적 관련한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현재 가격 매수가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좀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2018년을 빛낼 5가지 종목씩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꼽아 오셨는지 듣겠습니다. 박윤경 팀장님. 네,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가장 수익률 리뷰를 했던 대한광통신입니다.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목표가가 높지만은 방송에서 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또 그까지 안 가면 또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사실 그 흑자 전환을 한 이후로부터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그 흐름이 좋은 이유가 5G라는 테마와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실적 개선도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을 했고, 그 회사 내실적으로 보신다면 공장 확대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맞물려 있어서 모든 부분이 내년에 더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그와 맞물려서 지금 콩고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어제는 거의 뭐 장중에 23%까지 급등을 하였는데, 일단은 한 타이밍은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한 타이밍은 좀 쉬어갈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인 매수 전략은 6,000원 초반선에서 좀 한번 접근을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뭐 제가 과거의 목표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갱신이 되는 바람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 9,000원 정도,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에는 그보다 좀 더 갈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 같은 경우는 조정이 왔을 때 조금씩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튼실한 기업이며 영속성이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 향후 3년에서 4년 이상 충분히 먹거리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5G는 버블도 주가가 이제 5G가 버블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과거의 IT 버블처럼 한번 주가가 갈 때는 엄청나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관없이 회사의 주가는 우상향을 엄청나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신다면 조금씩 이제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분할 매수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곧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영업이익 13조 초반 규모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좀 추천드린 이유가 4차 산업이든 5G든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핵심 반도체가 좀 중심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SK 그룹 전체의 반도체를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글로벌 반도체에서도 뭐 1, 2, 3, 4위를 하고 있는 분야별로 좀 틀리겠지만 1, 2, 3, 4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접근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좀 견고하고 튼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20일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76,000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가장 탑픽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포트에 담아놓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LGU 플러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13,000원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지금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000원 초반에서 15,000원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일단 4차 산업, 그러니까 통신주 관련된 주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상반기 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맞이해서 SK와 KT 그리고 LGU 플러스가 지금 그때 5G 관련된 거대한 큰 그림의 사업 전략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거래량 나왔던 시점이라든지 지금 조정받았던 기간, 충분히 지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되 실적 부분도 충분히 괜찮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그런 것까지 챙겨보시면 기업에 접근하시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기가레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강통신과 마찬가지로 5G 관련된 회사입니다. 일단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 3주 정도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좀 효율적으로 좀 이뤄냈고요. 기가레인은 뭐 5G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도 좀 걸려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발광다이오드 LED 쪽도 지금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모든 사업분들이 지금 유망한 사업들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가레인에서 지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5G 관련된 무선 주파수 커넥티비 부품들을 지금 전 세계 60%,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니고 중국 쪽으로 지금 60% 거의 독점 수준, 가점 이상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사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세계 LED 쪽이죠. LED 쪽에 지금 60% 이상 과점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산안 쪽에 지금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쪽도 지금 좀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G와 5G 중간 단계인 4.5G의 지금 RF 칩,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커넥티비 부품에 거의 관련된 부품들을 기가레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무상증자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전망들, 그리고 실적 개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기가레인도 충분히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흔히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좀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0일선과 60일선, 그 60일선을 조금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좀 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60일선은 언젠가는 돌파를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기가레인에 대한 관심도를 좀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60일선 돌파하는 순간 120일선 돌파는 충분히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기가레인 자체도 비중을 좀 모아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한 종목. 네, 마지막 종목은 모다인데요. 모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를 내년 상반기 때 좀 구축을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모다 같은 경우는 지금 IoT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IoT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 사업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화폐와 IoT 이 두 사업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영위가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1거래량만 하더라도 그 1거래량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익만 하더라도 지금 몇십억 단위 이상을 지금 매일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 수익률을 지금 모다에서도 지금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만큼 최근에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7,500원대 주가가 11,000원대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한번 나아졌고 조정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는 한 7% 이상 주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좀 2% 이상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지금 거래량도 나오고 급등 한번 나오고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모다 자체적으로 큰 이슈는 지금 현대 쪽과 손잡고 지금 가상화폐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접근하시 좀 편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버블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좀 수익을 좀 재밌게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매매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8,000원대 초반, 8,200원 선에서 좀 매수가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00원 언저리 부분에서 좀 매수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용명 팀장님은 5G를 2018년 가장 핫할 섹터로 꼽고 계시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 모다라는 기업 공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종목 공개해 볼게요. 2018년도 가장 핫할 종목 5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기술적인 분석, 가격적인 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S를 꼽았습니다. 삼성 SDS 역시 IT 투자 사이클의 진입 중에 경기 호조에 따른 실적 회복과 더불어 데이터 시대의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이제 클라우드로 시작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인공지능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IT 진화에 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IT 투자 확대는 여전히 내년에도 좀 지속될 전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SI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컨설팅 업체에서 솔루션 사업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한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분야 매출이 20% 넘게 고성장 중에 있고 물류 VPO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 해서 물류를 잠시만요. 네, 자체 개발 솔루션 첼로에 기반해서 물류 실행을 최적화의 원가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물류 창고 같은 물류 서비스를 위한 자체 자산 미보유의 최적 업체로 선정과 실행을 대행하는 4PL 업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부각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은행권을 상대로 상용 서비스 시작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삼성전자의 다수의 기업의 공장 및 제조 현장에 적용한 경험을 집대성해서 완성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넥스 플랜트도 매출 상승 본격화에 좀 기여할 전망입니다. 역시 넥스 플랜트의 적용으로 쇼핑의 경험, 고객 맞춤형 판매, 영업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유통 솔루션 넥스샵까지 전 세계 삼성전자 매장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는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큰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핵심은 3대 판매인 트룩시마, 램시마, 허주마의
그 판매가 국내와 해외에서 잘 되고 있냐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EMA 유럽에서 승인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까지 빠른 속도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램시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럽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을 46%까지 확대될 정말 상당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도 임박해 있어서 내년에 미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6월 달에 제출한 트룩시마 바이오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승인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이슈는 역시 허주마인데요.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가 2018년 2월 달에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전망이 있습니다. EMA 지금 허가 승인 권고가 떨어졌는데 12월 16일에 발표한 게 EMA 판매 허가 승인이 그 CHMP 허가 승인 권고 2-3개월에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내년 2월 달에는 유럽에서 허주마 상업 판매가 좀 개시될 전망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중국 모멘텀이 있는데요. 중국 내수에서 CMO사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 가능성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의 대형 바이오 제약기업이죠. 타슬리와 제약그룹과 현지 법인 설립을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 2018년에 현지 법인을 합자 법인을 설립하고 1차로 중국 내수용 의약품 완제 생산 공장을 설립해 바이올로 시밀러 제품군 내년에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의약품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임상시험 승인의 의약품 허가 과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허들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국민 상대로 임상을 실시해야 되므로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 램시마이에요. 중국 식품의약품 그 감독관리국의 후발 제품 혈관 치료제 트룩시마 허주마의 임상도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거대 의약품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점 자체가 중국 의약품 시장 규모가 130조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과 이익의 셀트리온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꼭 유럽과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체크해 보시면서 셀트리온은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볼 때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제약 회사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저유가와 글로벌 수요 증가로 석유화학공의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장기 호황이 3년째 지속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좀 분분한 부분인데요. 역시 중국 쪽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매출과 이익에 대한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소재 쪽 매출이 약 68%로 상당히 기초소재 쪽 매출 증가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내년에 다우케미칼과 쉐브론 등 글로벌 기업들의 에틸렌 생산 설비 증설에 따라 공급의 초과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국의 탄탄한 수요가 여전히 업황을 떠받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 쪽 사업이 추가 수주 확대에 따라 폴란드의 최근에 중대형 전지 공장이 내년 초에 본격 가동화되면서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에 350%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방금 말씀드린 기초석유화학 소재 부분에서도 특히 고마진의 ABS와 PVC 쪽 중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내년까지 화학업종 업황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지 쪽은 또 소형전지 외에도 ESS의 판매가 실적이 증가해 자동차 전지 외형 확대까지 전지 부분의 실적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여수공장에 3천억을 투자해서 아크릴산 18만 톤과 SAP 고흡수성 수지 10만 톤 증설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산과 SAP를 대규모 일간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면 연간 3천억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어 프로필렌 체인의 수직 계열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쌍용차 그 인도 완성차업체 마힌드라 인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제2의 중국으로 떠오르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요. 중국의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중국 외에도 인도 좀 전기차 많이 팔리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점에서 LG화학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오롱 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산업별로 말씀드리면 화학은 좀 약보합을 보일 것이고 산업자재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필름 부분 부진할 것이고 패션은 성숙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CPI 필름입니다. CPI 필름이 주요 거래처 삼성전자로부터 공장 인증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 확대하고 사업 확장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PI 필름 폴더블 디스플레이 폰이 내년엔 하반기 쪽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출시 예정에 따라 삼성 외에도 LG와 중국 스마트폰 업체까지 폴더블 출시가 확대될 것이라서 가장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코오롱 인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이어 코드와 에어백, 폴리옥시 메틸이나 POM 같은 경우도 증설의 모멘텀이 있어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부진했던 코오롱 글로텍과 코오롱 머티리얼즈 자회사들까지 실적 개선을 통해 내년에 기계적인 준공까지 2017년 매출과 이익이 각각 20% 넘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해 코오롱 인더는 좀 역시 중장기적으로 CPI,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의 모멘텀을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의 여지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해 좀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건설 경기 침체와 원전 플랜트 건설 중단의 효과로 매출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그 태양광과 풍력, 가스 발전 등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소 건설은 이루어질 전망이고 전력은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굉장히 꾸준히 상승 기조로 포함되고 있어 중동 지역 건설 사업 회복되면 현대일렉트릭 전력 사업 충분히 비즈니스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발전 분야 및 건축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성장 동력이 꾸준히 유지되면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대비 내년에 매출이 6.9%, 약 10.5% 성장해서 현대일렉트릭 해외 합작법인 아세안 쪽과 중동 쪽의 합작법인의 성장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시기를 말씀드리고 미국과 유럽의 그러니까 노후화된 인프라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날 전망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 전망되고 지금 가격적으로 비싸지 않고 굉장히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수하시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에 유망할 5종목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종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쉬는 등한 이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정리해드릴게요. 예,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각까지의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증시가 한산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이 시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47%, 코스닥이 0.37%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식 투자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